친구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드디어 산할배 동화 30번째입니다. 오늘도 역시 글, 편집, 낭독 모두 구민성 산할배가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코마 힘내요. 코마가 뭐지? 코마. 자, 코마가 뭔지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자요. 단편동화 코마 힘내요. 연두는 엄마를 딱 째려보면서 휴지통에서 빵봉지를 집어 올렸어요. 코마, 또 빵 먹었어? 아니, 한 개만 먹었어. 한 개라도 안 돼? 엄마는 빵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 이제 안 먹을게. 연두는 방방 뛰고 엄마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쩔쩔맸어요. 연두는 요즘 학교 마치면 카센터에 먼저 와요. 아빠가 운영하는 싱싱 카센터에서 엄마가 일하니까요. 일이라고 해도 뭐 별 것 없어요. 가끔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손님에게 수리비 받는 정도지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자판기 커피를 빼주는 게 일의 전부예요. 커피는 셀프라고 써두면 되는데 그나마 커피 접대도 안 하면 너무 노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빼주면서 아빠 모르게 엄마도 한 잔씩 마시니까요. 자판기 커피는 설탕이 많아서 엄마에게 정말 해로운 악마의 음료이지요. 또 끊기가 어려우니까 더 지독한 악마예요. 오늘 연두가 단단히 뿔이 난 것은 수진이 엄마 때문이에요. 학교 어머니회에 모인 3학년 엄마들은 대부분 예쁘고 날씬한데 그 중에서도 수진이 엄마는 거의 아가씨처럼 보여요. 수진이 엄마는 무용학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허리가 엄마의 한쪽 다리와 비슷해 보이지요. 엄마는 아빠의 사업이 바쁘다고 하면서 오늘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은 모두 뻥이에요. 카센터는 별로 바쁘지 않고 그냥 엄마의 놀이터나 피난처 정도지요. 어머니회 모일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핑계예요. 그것은 엄마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복도에서 수진이 엄마가 말했어요. 얘 연두야, 오늘 엄마 안 오시니? 네, 아빠 카센터가 바빠서. 그래? 아빠는 바쁘고 엄마는 몸이 그렇고 참 걱정이겠네. 몸이 그렇고 라는 말은 엄마의 뚱뚱한 몸을 비웃는 것 같아요. 아줌마, 우리 엄마 몸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연두가 톡 쏘았어요. 어머, 그러니? 미안해. 난 걱정이 되어서. 그러나 연두는 수진이 엄마의 눈빛에서 걱정을 가장한 비웃음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가 저렇게 뚱보가 된 것은 3년 전부터였어요. 연두가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엄마는 52kg이었대요. 그런데 연두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외할머니가 연두 집으로 옮겨왔어요. 아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를 잘 모시려고 애를 쓰지요. 이제 외할머니의 연세도 많으니까
시골에서 계속 농사짓기 힘들다며 모셔왔지요. 외할머니는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잠시도 그냥 있지를 못해요.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등 많은 일을 했어요. 가만 있으면 병 생긴다며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일이 확 줄었어요. 엄마는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책을 보다가 외할머니와 자주 부딪혔어요. 엄마는 40살이나 되었지만 외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철없고 어설픈 딸아이 같아요. TV만 보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운동이나 좀 하지 등등 외할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의 잔소리를 피해서 카센터에 피난 오는 것이지요. 말이야 사무실의 분위기가 어쩌니 하며 거창했지만 며칠 만에 본색이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청소를 매일 했는데 차차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요. 그것도 근성으로 대충 하니까 안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엄마는 고객 관리한다면서 컴퓨터를 만지더니 나중엔 온종일 게임과 채팅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점심과 저녁은 사무실에서 시켜 먹었는데 이게 모두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에요. 짜장면, 빵, 통닭, 피자 등등 트랜스 지방이 아주 많은 것들이지요. 엄마는 콜라도 물보다 많이 마셔요. 또 믹스 커피는 손님에게 타줄 때마다 마시는 것 같아요. 집과 카센터까지 오가는 출퇴근은 매일 아빠 차를 타니까 전혀 걷지도 않았어요. 저녁에는 꼭 야식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살이 찌더니 지금은 90kg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100kg이 될지도 몰라요. 엄마,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자꾸 이러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겠어. 연두가 발끈 화를 내며 엄마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엄마라고 안 부르면 고마라고 부를 거야. 고마? 그게 뭔데? 고마는 코끼리 엄마의 줄임말이야. 연두는 계속 입을 셀쭉거리며 엄마에게 쪼아댔어요. 며칠 전에도 수진이가 연두의 비위를 살살 긁었어요. 연두야, 난 어제 엄마랑 사우나에 갔다가 회덮밥도 먹었어. 우리 엄마가 회덮밥은 살찌지 않고 좋은 음식이래. 수진이의 눈빛에는 행복감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연두는 3년 가까이 엄마와 대중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피하기도 했지만 연두도 엄마에게 목욕탕에 가자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 있죠. 연두는 회덮밥을 먹었다는 수진이가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어요. 연두는 셈이 나서 팩 쏘았어요. 그래, 너 잘났어. 네 엄마 대단해. 그러니 회덮밥이나 많이 먹어. 아니, 연두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너도 네 엄마랑 목욕탕에 가면 되잖아. 회덮밥도 먹고, 허허허.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최수진. 그래,
네 엄마가 그리 잘났어? 연두가 눈을 치켜뜨고 소리쳤어요. 잘났어. 네 엄마처럼 살이 안 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엄마는 목욕탕에도 안 가지? 아니, 못 갈 거야. 너 정말? 왜냐면 목욕탕 주인도 싫어할걸? 어쩌면 목욕비를 2인분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야, 최수진, 너 정말 너무해. 응, 응. 연두는 기어이 울음보가 터지고 말았어요. 수진이도 밉지만 말리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는 친구들도 원망스러웠어요. 하여간 속이 너무 상해서 지난 봄에 강아지 죽었을 때만큼 울었어요. 수진이는 연두 때문에 기말고사 1등 놓친 걸 이렇게 복수했고, 연두는 바닥에 퍼질고 앉아 울었어요. 그날부터 연두도 외할머니만큼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의 문제점은 단순히 뚱뚱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비만증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니까 그게 더 큰 문제지요. 그리고 다이어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입이 즐거운 음식은 몸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아빠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할머니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한 번은 엄마가 여고 동창회에 갔다 와서는 속상해서 울었어요. 안 가려고 계속 피했는데 단짝 친구가 하도 극성스럽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자꾸 하니 할 수 없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마의 굵은 몸매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만리장성처럼 이어졌지요. 어떤 친구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몸매를 은근히 자랑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아유, 난 먹어도 살이 안 쪄서 불만이야. 여고 때 입던 옷이 그대로야. 우리 나이가 되면 나이살이라도 좀 있어야 좋은데 나는 너무 말랐잖아. 그치? 다른 친구는 엄마를 동정하거나 놀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 자리가 바늘방석 같아서 밥도 다 먹지 못했어요.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먼저 가봐야겠어 라고 말하며 엄마가 일어났어요. 그때 앞자리의 친구가 말했어요. 어머, 너 앉았던 자리에 우리는 2명이 앉겠네. 허허허. 아니야, 3명도 앉겠는데. 다른 친구 말에 모두 배를 잡고 웃었지만 엄마는 속이 상했어요. 도망치듯이 나오는 엄마의 귀에 또 다른 말이 들렸어요. 아이고, 얘 3명은 너무 심했어.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인데 뭐. 물론 그 친구는 농담처럼 가볍게 한 말이라지만 엄마는 앞으로 동창회 따위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훌쩍 울었어요. 커마, 왜 울어? 엄마는 연두가 묻는 것도 귀찮았어요. 이거사, 이제 코마라고 하지 마. 너까지 그러니까. 아니야. 65kg이 될 때까지 계속 코마라고 부를 거야. 왜 하필이면 65kg이야? 아빠가 65kg이거든. 엄마보다 키가 큰데도 말이야. 연두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야무진 눈빛으로 엄마를 흘겨보았어요. 엄마는 오후에 카센터에서 만화를 보았어요. 한참 재밌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연두 양 보호자 계세요? 네, 제가 연두 엄마인데요. 여기 병원인데 연두 양이 차 사고로 뭐라고요? 우리 연두가? 거기 무슨 병원이죠? 동일병원 응급실입니다. 엄마는 간이 철렁하고 손발이 떨렸어요. 아빠가 출장 수리를 나갔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택시는 왜 그리도 귀한지 속이 타서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마음이 급해서 병원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많았어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콩쾅거렸어요. 평소에 운동 안 한 것이 정말 후회됐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연두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심하게 다친 곳은 없지만 이 일을 계기로 엄마는 굳게 결심했어요. 이젠 진짜 운동해야겠어. 이튿날 새벽부터 엄마는 등산을 시작했어요. 최고로 독하게 마음먹고 뒤산 약수터까지 갔어요. 그러나 숨이 차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팥죽같이 땀을 흘리면서 죽을 맛이었어요. 결국 사흘 만에 포기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거든요. 체중이 무거운 데다 평소 운동을 안 해서 다리가 약한 탓이겠지요. 굵기만 했지 힘없는 다리였어요. 그런데 등산길에서 만난 705호 아줌마가 다이어트 정보라며 말했어요. 연두 엄마, 등산이 힘들면 수영을 해보세요. 마침 수영장 회비도 할인한대요. 수영요? 참. 엄마는 실없이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어요. 세상에, 이 몸에 수영복 입으라고? 엄마는 수영장 근처에도 갈 수 없었어요. 등산은 너무 힘들어서 사흘 만에 포기했고 수영은 부끄러워서 시작조차 못했어요. 엄마의 생활은 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로 늦게 일어나서 외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요. 아빠 차를 같이 타고 카센터로 출근하지요. 그리곤 어쩌다 한 번씩 사무실 청소를 해요. 아빠 눈을 피해가면서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다가 어제는 컴퓨터 연결선까지 뺏겼어요. 만화책도 다 뺏기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요. 하여간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연두 몰래 콜라를 마시고 손님 접대 때마다 설탕 커피도 마셔요. 아빠보다 더 먹기 위해 전쟁처럼 먹어치우는 짜장면, 짬뽕, 통닭, 저녁에는 만두, 피자, 라면 같은 야식도 열심히 먹어요. 아빠는 엉뚱한 말로 엄마를 놀렸어요. 당신 곧 100kg까지 가겠어. 나랑 연두랑 합하면 100kg 될까? 근데 체중은 2인분이고 먹는 건 4인분이라 계산이 좀 복잡하네. 아, 시끄러워요. 무슨 남자가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엄마는 도끼 눈으로 아빠를 쏘아봤지만 아빠는 먼 산을 바라보며 실실 웃었어요. 오후에 아빠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친구들 부부 모임이야. 당신도 준비했어. 아니야, 난 안 가니 혼자 가세요. 엄마는 아빠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안 간다고 했어요. 왜? 글쎄, 안 가요. 바빠요. 뭐가? 당신이 언제 바빴어? 아빠는 빈정대듯이 반문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욕실 청소랑 빨래 정리도 해야 하고. 그런 건 장모님이 매일 하시지. 당신이 언제 했다고 그래? 하여간 난 안 가요. 엄마가 단호하게 거부하는 건 부부 모임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모이는 아줌마들 중에 뱃살이 처지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거든요. 모두 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등으로 몸 관리를 한대요.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엄마를 앞에 두고 비만의 위험성이나 살 빼는 방법 등으로 떠들지요. 자기들은 신나게 아는 체 하지만 엄마는 주눅이 들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안 당해보면 그 마음을 몰라요. 엄마가 뭘 좀 먹으려고 하면 과식이 제일 해로우니까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입방아를 찧어요. 모두가 다 아는 뻔한 사실을 마치 저 혼자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가 이러면 엄마는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모임에 안 가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온 아빠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찬우 아빠 있지? 그 친구도 나처럼 혼자 왔더라고. 왜요? 찬우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구먼. 찬우 엄마는 건강하던데요? 엄마는 의외라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좀 심각한 모양이야. 어머, 왜요? 무슨 병이래요?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해. 세상에, 찬우 엄마 참 건강했는데. 글쎄, 요즘 살이 많이 쪄서 70kg까지 올라갔나 봐.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다는구먼. 겨우 70kg이에요? 나보다 훨씬 덜 나가는데. 당신도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래야지요. 엄마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엄마는 목욕탕 다음으로 병원이 싫대요. 이튿날 아빠는 엄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 혼자 가라고 하면 또 안 갈 테니까요. 그런데 진단의 결과는 혈압이 상당히 높고 심장과 폐도 좀 안 좋다고 했어요. 이대로 두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지금부터 잘 예방해라고 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의사 선생님도 역시 수영이나 요가를 권했어요. 아니면 권투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서 혼자 운동하기로 했어요. 남들과 어울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남의 시선이 화살처럼 느껴진다나요? 그날 저녁 먹고 엄마는 A4 용지에 쓴 글을 벽에다 붙였어요. 1차 목표 75kg, 108배 절하기
20분, 모관운동 5분, 붕어운동 5분, 반신욕 30분, 식사조절 자연식 위주, 빵, 음료수, 과자는 쥐약, 야식 라면은 독약, 꼭 실천한다. 아자, 아자! 코마? 벽에 저거 뭐야? 아, 그거? 엄마도 이제 몸 관리할 거야. 리얼리? 연두가 조금 배웠다고 영어로 물었어요. 기분이 좋으면 이래요. 그래, 한번 해볼 거야. 연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근데 모관 운동과 붕어 운동이 뭐야? 그건 말이야. 이렇게 엄마는 거실 바닥에 벌렁 누워 몸 동작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했어요. 이런 걸 코마가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으로 다이어트 방법 검색하니까 동영상까지 나오더라. 아하, 코마는 게임만 한 게 아니었네. 얜 엄마가 무슨 게임 벌레야? 엄마는 연두를 곱게 훑어보았어요. 엄마가 운동할 때 연두도 옆에서 따라했어요. 연두는 엄마가 운동을 시작한 것이 좋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게 응원하고 싶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엄마는 도시락을 샀어요. 코마, 웬 도시락이야? 이제부터는 잡곡밥이랑 김치와 된장을 먹을 거야. 우와, 우리 코마 굉장한데? 그러면서 연두는 도시락 옆에 사각 봉투를 한 장 놓았어요. 이게 뭐야? 편지인데 나중에 읽어봐. 연두는 말을 마치자마자 후다닥 뛰어나갔어요. 엄마는 봉투에서 편지를 한 장 꺼냈어요. 연두가 손글씨로 삐뚤삐뚤하게 쓴 편지는 제법 길게 적혀 있었어요. 코마, 거실벽에 써놓은 거 꼭 실천하세요. 코마가 직접 세운 계획이니까 성공할 때까지 실천하세요.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왜냐고요?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니까요.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코마의 성공을 기원하며 알려드려요. 딸 연두가 씀. 특종 짠! 1차 목표를 달성하면 1. 코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겠음. 2. 사우나탕에 엄마 모시고 갈 것임. 또 회덮밥도 사드릴 것임. 연두는 지금부터 용돈을 저축해요. 그러니까 코마를 끝내고 엄마가 되어주세요. 코마, 힘내요. 엄마는 편지를 곱게 접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연두 속이 멀쩡하네. 고맙고 대견스러워. 마지막 줄을 또 한 번 읽었어요. 코마, 힘내요. 엄마는 입술을 꼭 다물고 주먹도 힘껏 쥐었어요. 끝. 자, 여러분, 운동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몸 관리 잘 하세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